안녕, 이상한 나라의 머니 아저씨야. 오늘은 코인 투자,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아저씨가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위험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 그런데 아저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변동성과 위험함, 리스크 무슨 관련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변동성이라는 거는 변한다는 거고, 위험하다고 하는 건 뭔가 리스크가 있고 그런 느낌이잖아. 알고 보면 이게 사실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 우리가 그냥 변동성 하면 리스크라고 주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서 생각 없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변동성이 있다는 건 오히려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변동성과 리스크는 별개다라는 거를 좀 아저씨가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 근데 주위에 보면 안전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안전한 걸 추구한다는 거는 현실이 만족스러울 때 안전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아저씨는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뭔가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리스크라고 생각해. 내가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하면 도전을 하고 그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감내를 하면서, 오히려 변동성 하면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올라가는 게 있잖아. 그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서 변동성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변동성과 리스크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어 변동성이 없는 적금 같은 거 있잖아. 그 수익이 당연히 별로 없잖아. 오히려 변동성이 많은 곳에 기회는 더 많다라고 아저씨는 생각해. 코인은 주식처럼 아직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유예가 돼 있죠. 코인으로 돈 번 거 세금을 아직 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도화에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준 자체가 아직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아저씨도 생각하고 있고, 메인 거래소가 아니라 좀 작은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래소들에는 특히나 정말 위험한 코인들이 많이 상장이 돼요. 그나마 좀 메이저 거래소도 상장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코인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보다 코스피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도 매년 약 10개 이상, 20개 이상의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그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코인은 상장 폐지가 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불로 맛있게 바베큐를 구워 먹고 있어요. 너무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불을 손으로 잡으려고 해요. 당연히 위험하죠. 똑같은 거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위험하고 이건 절대적으로 위험하지 않다?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르는 기준, 이건 뭐 굉장히 긴 문제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애들부터 내가 봐야 돼요. 코인은 코인 마켓 캡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코인 마켓 캡, 코인이 이 마켓에서 얼만큼의 캡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개념이거든요. 코인 마켓 캡에 들어가 보시면 시총이 쭉 나와요. 근데 업비트에는 모든 종목이 다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업비트도 보면은 시가총액 순으로 정렬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시가총액에 내가 되게 보수적이다, 10위권, 난 좀 열려있다, 30위권, 나는 좀 더 모험을 좋아한다면 50위권, 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느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잘 안다 하면 그 종목에 관련된 코인을 검색하셔도 괜찮아요. 사람의 심리는 당연한 거고, 그거를 샀을 때 수익을 쉽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라.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한 5%만 금방 먹고 편하게 나와야지 했는데 딱 들어갔어. 5%가 됐는데 10%가 돼. 돈 벌기 너무 쉽잖아. 그럼 내 15%만 먹을까? 그렇게 되다가 이제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정말 한 번 딱 잘못 들어가서 하락을 맞는다. 최소 내 자산이 반토막에서 심지어 70%, 80%까지 금방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50%, 70%, 80%가 쉽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원금으로 계산했을 때 내가 마이너스 50%가 되면 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의 수익을 봐야 돼요. 2배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떤 투자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삐끗해서 마이너스 50%가 된 사람이 과연 100%의 수익률 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50%가 되면 사람은 빨리 또 회복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또 위험한 종목에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저씨가 언제 매수하는지 알려줬죠. 공포 탐욕 지수위에서 만약에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암호화폐가 빨간색이었을 때 투자를 하고 초록색일 때 나왔다. 그래도 괜찮은 종목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200%에서 300%는 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시 초록색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내려왔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자산인 XRP 같은 경우에 700원 언저리에서 하다가 5,000원까지 찍고 내려왔거든요. 거의 몇 배예요. XRP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산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봐도 충분히 1년 정도만 봐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투자는 장기 투자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투자의 기간 자체는 투자의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그 사이클을 좀 안다면 그 기간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언제가 주로 하락 횡보고 언제가 상승일 거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건 좀 더 어려운 개념이니까 어쨌든 돌아와서 접근보다는 아저씨가 생각할 때는 투자를 하는 게 위험이 작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위험이 크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돈을 잃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이게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돈을 잃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안전한 투자, 어느 정도 개념만 잡힌 투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투자가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 않다는 거를 아저씨가 진짜 알려주고 싶어서 이 지금 방송도 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요. 탈중앙화죠. 탈중앙화는 이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탄생을 좀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은행이 망했어요. 우리는 내 돈이 은행을 국가가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은행이 망한 거예요. 내 돈이 없어졌잖아요. 이거 누구도 믿을 수 없네. 그때 비트코인의 개념이 나왔죠. 우리는 탈중앙화 금융이 필요하다.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거래자,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격이 변동되고 가치가 바뀌는, 누가 통제를 하거나 누가 망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살아있는 한 나의 화폐는 오직 거래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정부나 은행이나 누가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개입할 수 없는 개념으로 나온 거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면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방해할 수 없고 내가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하거나 하면 중앙 서버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은행이 망해버리면 내 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베네수엘라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국가를 믿고 있었지만 지금 다 달러를 쓰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쓰고 있고 자국의 화폐 자체가 가치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코인 투자하면 굉장히 뭔가 위험하고 리스크 있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은 어떤 자산보다 안전하다라고 아저씨는 생각해. 코인 투자에 대해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사이클이란 혹시 좀 들어봤어? 투자에는 사이클이 막 있다라고 하잖아. 그 사이클과 투자에 대해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럼 이번 시간에도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